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토익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 파트 1번 난이도는 아주 어렵지 않았고 좀 쉬운 전반적으로 간단한 어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낚이지 않도록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빨랐던 대화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들렸던 거랑 보이는 거랑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저희가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가시는 거 연습하셨으면은 어렵지 않았던. 그리고 바뀐 표현들도 아주 막 새로운 표현들보다는 이전까지 아마 저희 교재에서 보셨으면 연습해 보셨을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 정리 잘 해가셨으면은 오늘 시험 어렵지 않게 괜찮게 푸셨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나는 오늘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일단 시험을 봐봤다 그러시는 분들은 바로 해커스 토익 사이트 가가지고 우리 다음 토익 시험을 위해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로그인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필요하신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문제풀이 그리고 무료 특강 아예 모의고사도 문제 무료로 푸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hackers.co.kr 들어가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파트 1번부터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강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in a row 한 줄로 하고 leaning against 하고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표현 사진을 보면서 해볼까요? 여러분, 저차가 쪼로록 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줄까요? 그쵸? in a row 해줘야 되겠습니다. Cars are arranged 뭐 배치가 됐어요. Cars are lined up 줄 서 있어요. in a row 한 줄로. 근데 leaning against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propped against 여기는 트 발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대에 있는 모습은 떨어져 있으니까 특히나 안 되겠죠. 뭐 여러분 더 쉽게 줄 거라면 아예 tree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안 주는 거죠. tree, cars are leaning against a tree 했는데 그냥 차들만 보여. 나무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절대 낚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in a row 한 줄로 있는 모습, 일렬로 있는 모습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빈출 어휘겠고요. 다음은 저희 여행 가방, luggage, 그리고 backpack, seated, 앉아있는 모습 볼까요?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크게 이제 여기 baggage, luggage 해도 되는 혹은 suitcase, 우리가 옷 집어넣을 만큼 큰 가방을 불러줄 때는 suitcase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backpack, 등에다 메고 있는 백팩도 사진에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에 뭐가 있었냐? 뒤에 벤치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조금 뒤에. 그래서 이렇게 메인으로 크게 있는 것들을 주긴 줬는데 뭐 사람이 holding 이거를 잡고 있다거나 뭐 carrying 나르고 있다거나 얘를 여러분 안 건드리고 있다면 만지고 있지 않다면 luggage, baggage, suitcase를 들고 있다. 이 luggage, baggage를 목적어로 취하면서 나오는 거는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만 baggage, luggage, carrier 이거 나와가지고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대신에 저 뒤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a person is sitting on a sofa 뭐 아니면 야외에 있는 긴 의자는 벤치라고 불러주면 되죠. sitting on a bench, 벤치에 앉아있는 조금 뒤에 있는 모습 낚이지 말고 가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ocked near a shore, 물가입니다. 하고 traveling on the water, traveling on a river, 강에서 traveling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배들을 묘사를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묘사해 줘야 되겠어요? docked near, 그래서 docked near 물가에 정박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부둣가를 얘기해 줄 때 명사로도 dock 그리고 정박된 모습을 얘기할 때도 docked 이렇게 쪼르륵 여기도 in a row 한 줄로 일렬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안 되는 건 traveling 이동 중이다. 아무리 뭐 ships boat 하고 나왔더라도 traveling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는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는 사진인데 너무 잘 보이는 게 street, 길이 일렬로 쭉 나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street 옆에도 buildings가 있는 게 아니면 trees,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사진을 여기에서 한번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길이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 저 멀리서 요 배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이제 길이 있는지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스트릿을 따라서 빌딩이 있는지 이런 애들은 사진에 확인이 안 되는 건 객관적인 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빌딩스라고 불러주는 건 좋은데 사진에 확인이 되는 걸 찍으셔야 된다. 그 정도 낚이지 않으셨으면. 그치만 우리 docked near the shore 이라고 물가에 정박된 게 너무 정확한 정답이니까 오답 선택지에 낚이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3 바꾸어
쓴 표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귀에 들린 게 조금 빠르게 아니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액센트가 있더라도 그대로 선택지에 써 있으면 잘 고르시거든요. 바꿔 쓴 표현은 바로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매번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 좀 정리해 두시면 다음 시험에도 대비가 되시지 않을까. 첫 번째 local businesses 아니면 이 지역 공동체 community에 있는 business 얘기한다면 결국 회사입니다. 회사 companies 얘기해 주는 거. 자, 쿠킹쇼나 레시피, 뭐 쿠킹쇼를 진행하고 레시피가 유명한 사람은 슈퍼마켓 오너가 되기는 힘들겠죠. 대신 뭐라고 할까요? 요리사, 셰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픈 포지션, 열린 자세 이렇게 안 하시죠? 저희 노랭이 데이 원, 네, 데이 원 보셨으면 채용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빈 일자리죠. 그래서 뭐라고? job opening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내 지금 직책보다 승진할 수 있는 더 높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job opening, 오픈 포지션에서 지원하는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easier commute, 더 쉬운 commute 하니까 출퇴근이죠. 네, 그래서 commute time, 뭐 traveling time, 이동 시간 자체를 얘기해 주기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1시간 걸리는데 30분으로 commute이 단축된다. easier commute, 출퇴근이 더 쉽다. 최고 아닙니까? 직주 근접?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closeness, 가까움입니다. 가까움, 접근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이 가깝다는 건 회사랑 접근성, closeness가 좋다는 거. Other employees 봅시다. 다른 직원들. 자, 우리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들 하면은 당연히 뭐라고? 네, coworkers, 동료들, colleagues, 동료들. 여기도 S 붙여줄까요? colleagues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객은 이제 자기의 동료는 아니지만 고객한테 얘기해주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상담 직원 정도가 저희 다른 직원이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제 하는 말은 자신의 coworkers한테, colleagues한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바꿔주시는 거. 자, certificate하고 records, 명사일 때는요 강세가 앞으로 갑니다. 동사일 때는 강세 record, 기록하다, 이렇게 record, 기록하다 하신다는데 records. necessary record, 필요한 기록물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희 모든 종이들, 종이 서류들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느냐? document 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훨씬 더 이제 넓은 단어죠. 너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certificate, 뭐 record, 기록물 이런 거 다 document, 서류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워낙 잘 나오는 아마 저희 교재에서 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train instead 볼까요? instead 말고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기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차라는 명사로.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가 train instead 다음엔 기차를 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alternate transportation을 대체 교통편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내가 왜 차를 가지고 왔을까? 다음번에 그냥 지하철 타야지, 기차 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alternate transportation, 다른 교통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파트 3번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 상황 돈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쓰는 교재 한 페이지인데 돈! 첫 번째로 문제했을 때 1번으로 돈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매번 limited budget, lack of budget, 예산이 부족한 그래서 cost가 많이 드니까 budget을 exceed, 초과할까가 문제다. cost가 문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나 돈이 많이 들까가 걱정인데 이런 내용은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돈 관련해서 돈이 부족하다는 표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좀 까다로워하는 따옴표 문제 같이 볼게요. 그곳은 주차장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은 주차장이 없는 곳이다. 여기 자체는 이게 제안을 거절하는지 길 안내를 해주는 건지 이 따옴표 안에선 모르지만 앞뒤 맥락이 우리 자주 가던 이탈리안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 전에 남자가 뭘 하고 있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곳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까지 한 번만 더 한마디 더 주는 게 힌트로 제가 다른 맛집 아니까 거기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로 길 안내를 할게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진다면 여기선 앞에 남자의 맥락, 남자가 제안을 했더니 그걸 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어때요? 뭐 how about
What about 그러는 거 어떠겠어요? 뭐 Why don't we? 우리 그럴까요? 라는 I suggest, 제가 제안합니다. 이런 표현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그러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도 거기 주차장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런 말 할 거면 요청할 때는 Can I? 저 그래도 될까요? Could you please? 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에 대해 거절할 때도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거절할 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신에 이런 거절의 이유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거절하다 동사 잘 아시나요? re로 시작하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두 개 다 아시죠? reject, refuse, 거절하는 걸로. 그래서 따옴표 안에가 거절의 뜻인 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워낙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토익 학습 컨텐츠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월 4일 Part 2 그리고 Part 4의 총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C의 4가지 파트 가운데 가장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파트는 바로 Part 2. 가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중상 정도로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개개인의 청취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오늘 파트가 정말 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청취력이 좋으신 분에게는 오늘의 파트가 그래도 좀 평이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평소에 항상 듣고 따라 읽는 쉐도잉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청취력을 쌓아 놓는 것에 집중을 해 두셔야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든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발휘해서 확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트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비의문사 의문문의 비중이 좀 컸는데요. 그 가운데서 선택 의문문과 그리고 평서문의 비중이 좀 크게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 좀 이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대에 진입하면서부터 난이도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통은요, 우리가 초반에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되다가 20번대에 진입을 하면서 20번대 중후반부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풀렸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질문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파트 2의 오답은 확실하게 소거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까다로울지언정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한 까다로웠던 답변들을 살펴볼 텐데요. 파트 2에서요. 자,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한다면 그럼 난이도를 좀 낮게 측정하고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소위 예상 밖의 반전 응답을 취할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게 측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까다로운 간접적인 응답들이 나왔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Would you be able to fill in for me?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질문 앞에 would you라는 표현을 통해 이 질문은 요청의 의도를 가진 질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때 fill in for 이라는 표현은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를 대신해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죠. 따라서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겠어요? 라는 요청 의문문에 자, 답변 볼까요? I'm already covering Tanjiro's shift. 자, 그러면 이때 shift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토익에서의 shift는요, 교대 근무를 뜻합니다. 자, 그럼 cover이라는 동사는요, 이 fill in for이라는 표현의 동의어로 누구를 대신해 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저는 사실 탄지로를 대신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요청에 간접적이지만 거절을 하고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요. 이 이름인데요. 오늘 시험에서는요. 이 아시안 이름, 아시아인의 이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다는 특징을 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컨텍스트가 없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일본 사람의 이름 혹은 여러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어떤 나라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컨텍스트가 없는 파트 2에서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순간 멈칫하게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들렸어.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유명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파트 2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꼭 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되지 않으니까요. 크게 당황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Is it okay to reserve a meeting room? 자, 회의실을 예약해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질문 끝에요. 1 hour or 2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시간을 예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2시간이 괜찮을까요? 회의실을 예약해야 하는 그 시간, 회의실을 사용해야 하는 그 기간을 두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자, 답변을 한번 볼게요. The meeting is going to take a very long time. 자, 회의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답을 한다면 아마도 1시간과 2시간 중에 몇 시간을 예약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자, 회의가 오래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긴 시간을 예약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매우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까다로운 답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답이 확실하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약간 갸우뚱 해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되시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보류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정답을 도출해 가셔도 좋습니다. 그 역시 실력임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Should I set up a sitting area indoors or outdoors? 자, 선택 의문문인데요. 좌석 공간을 실내에 혹은 야외에 어느 곳에다가 설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요. The weather is expected to be pleasant. 날씨는 좋을 거예요. 날씨가 쾌적하고 좋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표면적인 의미는 좋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숨어있는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날씨가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좌석 공간을 실외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This plane ticket is quite expensive. 자, 이 비행기 티켓은 꽤나 비싸네요. 자, 비행기표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이 평서문에 자, 적절한 답변. 일단 여러분, Part 2의 평서문에 yes or no로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은 아니지만요. 평서문에 대해 yes로 답할 경우에 그 평서문의 문맥에 대한 공감 내지는 문맥에 따라서 또 제안이나 요청의 의도를 담은 평서문에는 수락과 거절의 의도로서 yes or no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yes를 듣고 소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공감을 한 후에 it's a business class. 그것 비즈니스석이거든요. 라는 말로 이 티켓이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가 될 만한 내용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인 답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 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donuts are left for sale? 자, 판매 중인 도넛이 몇 개가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볼게요. Please put your name on this waiting list. 자, 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자, 남아있는 도넛의 개수로 답은 하진 않지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 써주세요. 라는 답변 충분히 우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직접적으로 개수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도넛이 많이는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답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도넛을 위해서 기다리기 위한 명단에다 이름을 작성해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러한 답변은요, 딱 들었을 때 한 번의 확신을 갖고 마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간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파트 2에서는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단은 무조건 보류 표시를 해두시고요. 남아있는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오답은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바로 소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왔다.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겠죠. 이때 절대로 복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내가 B, C를 다 소거했어.
그러면 정답을 A로 바로 마킹하고 잊고 넘어가셔야지. A가 맞겠지? A에서 뭐라고 했더라? 계속 이렇게 기억을 되뇌면서 복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려고 하면 자, 파트2는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질문 보기 3개가 계속 연달아서 25번 반복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복기를 하는 순간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다. 따라서 과감하게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파트 4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파트 4의 난이도는 제가 중으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지난 1월 28일에서는 파트 4의 난이도가 약간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약간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가급적 연달아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텀을 짧게 갖고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를 하시는 것이 목표 점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파트 3, 4가 좀 수월했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오늘이 처음 응시한 시험이신 분들에게는 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난 시험에 비한다면 난이도는 중 정도로 측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4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파트이죠. 자, 오늘은 어떠한 지문 유형들이 등장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광고와 공지 각각 한 지문, 그리고 음성 메시지와 방송의 각 두 지문. 자, 오늘 시험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Excerpt from a meeting으로 소개되는 지문, 회의 발췌록이 4지문이나 등장했다는 거죠. 자, 과거에도 그렇고 이 회의 발췌록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일종의 사내 연설 지문인데 파트 4에서 최근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좀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4에서는요,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정도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단서가 선택지에 그대로 확인이 될 만큼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제가 난이도를 중 정도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자, 파트 3, 4에서 난이도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내가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서 얼만큼 많이 바뀌어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난이도 측정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파트 4는 패러프레이즈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세부사항 관련 문제가 보시다시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파트 3, 4에서는 디테일한 세부 정보에 대해 묻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들이 비중이 좀 큰 편이죠. 이런 문제 유형들은 우리가 딱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물론 스킬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들의 득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주제 목적, 직업, 근무처, 장소 이러한 전체 지문 관련 문제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요. 나머지 문제 유형들도 다 잘 맞추시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눈여겨볼 만한 부분,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화자의 직업이나 근무처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 근무처를 묻는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2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문에서 종종 회사의 이름, 즉 고유명사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이름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름 속에는 그 업체의 업계 혹은 분야를 나타내는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Life Insurance라고 한다면 이 업체는요. 보험회사의 이름일 거고요. Soul Salon이라고 한다면 이 업체는 Hair Salon, 미용실의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요. Sparkle Jewels라고 한다면 이름 속에 보석을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보석 가게임을 알 수 있겠죠. 또 Aquaflow Excursion이라고 한다면 우리 excursion이라는 것은
짧게 가는 그런 여행을 의미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행사 이름이겠구나. 근데 또 이름 속에 뭔가 아쿠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물하고 관련된 그러한 여행, 그러한 당일치기 여행 같은 것을 제공하는 투어 회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름이 그 자체로 단서가 활용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종종 질문 속에 most likely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의 해석이 뭐뭐인 것 같은가가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들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요일에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지면 수도관, water pipe, 수도관이 동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물을 이용하는데 have water,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화자 또는 청자들이 속해 있는 업체는 어떤 종류의 업체임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도관과 그리고 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도회사, water company 혹은 수자원 회사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질문 유형, 의도 파악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의도 파악 문제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항상 인용어구 기준 앞 또는 뒷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이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그 득점률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싸이월드 미니 홈피가 업데이트를 위해 잠정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6주 후에 in 6 weeks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화자가 6주 후에 작업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폐쇄가 될 거니까 앞으로 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6주 뿐이에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청자들에게는 limited amount of time, 제한된 시간, 이 6주의 시간만이 허용이 된다. 홈피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 6주,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용어구 기준 바로 앞 또는 뒷 내용이 가장 직접적인 단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저 총평을 위해서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However, 강남도로에 공사가 크게 진행 중인가 봐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뭔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겠죠. 자, 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강남도로에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차로 공사로 인해서 그렇죠? 차도가 꽉 막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총평에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요. 이모티콘과 그리고 줄임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면접관의 기분을 offend,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화자는 왜 면접관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그렇죠. 앞서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인용어구가 언급이 되고 있다면 그 지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수 잡는 Hackers.